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맛있게 또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유, 어르신들 건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싶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꼭 필요하고 힘이 될 만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좀 살뜰하게 챙겨왔습니다. 네, 이게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실 때도 있고 또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게 좀 번거롭고 힘에 부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끼니를 그냥 거르시거나 뭐 라면 한 그릇, 빵 하나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시는 경우도 저희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기 쉽죠. 뭐랄까, 나 하나 먹자고 뭘 차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식사가 부실해지면 기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밥상을 책임지는 아주 고마운 제도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거든요. 보통 무료 식사 지원 또는 무료 급식 이렇게 부르는 서비스들이죠. 아, 맞아요. 이 서비스들이 단순히 그냥 배고픔을 달래는 한 끼 식사, 그걸 제공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해서 건강을 지켜드리고 또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배달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면서 외로움을 좀 덜어드리는 역할도 하거든요. 아하, 말하자면 어르신들하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와,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고마운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고 혹시 절차가 복잡한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신청 방법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오해들 있잖아요. 그런 오해들도 좀 풀어드리고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나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식사 지원 제도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나도 이 무료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나는 나라에서 돈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뭐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아예 문의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아,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오해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 못하시고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아이고. 근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꼭 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물론 소득 기준이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한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소득 말고 또 어떤 걸 보나요? 현재 어르신께서 식사를 스스로 잘 챙겨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신지,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건강이 좀 안 좋으신지, 또 혼자 살고 계셔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같은 거요. 어르신의 생활 형편이나 건강 상태, 또 거주 환경 같은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긴 한데 뭐 멀리 살거나 아니면 각자 생활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고 식사를 챙겨드리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식사 관련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얼마 전에 저희 복지관에 오셨던 전미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분도 처음에는 아이고 나는 수급자도 아니고 자식들도 있는데 무슨 남사스러워서 안 돼 하시면서 막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런데 상담을 차분히 해보니까 혼자 사시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장 보러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부엌에 오래 서서 반찬 만드시는 것도 이제 힘에 부치셨던 거예요. 아휴. 그래서 저희가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더니 처음엔 좀 망설이시다가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은 매주 다양한 반찬을 받으시면서
아이고 반찬 걱정하라니 살 것 같다. 매주 이게 기다려진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일반적인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연령은 보통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건 지역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기준을 좀 넘더라도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중증 질환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높은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좀 넓히려는 시범사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와, 대상이 점점 넓어지는 추세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혹시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다면 일단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나 미안해할 일이 전혀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사회가 마련한 당연한 권리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어르신들의 정당한 권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식사 지원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바로 경로식당 또는 무료 급식소라고 불리는 곳이죠. 아, 네네. 동네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곳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시는 곳 말씀이시죠? 저도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전국에 이런 곳이 120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때로는 주민센터나 좀 규모가 큰 경로당 같은 곳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요. 주 5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경로식당의 좋은 점은 뭘까요? 그냥 밥만 먹는 곳은 아닐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역시 전문 영양사가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드실 수 있다는 점이죠. 아, 영양사요. 네. 아무래도 혼자 드시다 보면 영양균형 맞추기가 어려운데 경로식당에서는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고요. 또 다른 큰 장점은 혼자 쓸쓸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식사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여기 와서 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기다려지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큰 활력이 되니까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 급식소라고도 불리니까 다 무료인가요? 아, 그건 조금 다른데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실비, 그러니까 실제 비용 일부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아, 실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를 들면 한 끼에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건 지역이나 운영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에 1,000원 하던 곳이 3,000원으로 오르기도 하고 좀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매우 저렴하게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경로당에서도 식사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전국 경로당에서도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좋은 취지인데요. 네, 좋네요. 다만 모든 경로당이 당장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좀 시설이 오래되거나 공간이 좁은 곳도 많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할 인력이 부족한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셔서 경로식당까지 직접 가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서비스가 바로 도시락 배달 서비스입니다. 아, 도시락 배달이요? 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으로 직접 영양 만점 도시락을 배달해드리는 서비스죠. 아, 그거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네요. 보통 얼마나 자주 배달해 주나요? 이것도 지역이나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주 1에서 2회 배달하는 곳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서울밥상 같은 경우에는 주 7회, 그러니까 매일 배달하기도 합니다. 매일요?
와, 근데 도시락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문 앞에 음식만 딱 두고 가시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르신들 안부도 확인해 주신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도시락 배달은 단순히 식사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거든요. 어떤 의미요? 배달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생활지원사 선생님이나 자원봉사자 혹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다른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이 도시락을 전해드리면서 어르신께서 잘 지내시는지,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걸 노노케어,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고 부르기도 하죠. 와, 노노케어. 정말 든든하겠네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며칠 동안 기력이 없어서 누워만 계시던 어르신을 도시락 배달 봉사자분이 발견해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위기를 넘긴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세상에. 네, 이렇게 도시락 배달은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전까지 확인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시락 내용물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나요? 볶음 밥하고 국, 그리고 한 3, 4가지 정도 반찬으로 구성되는데요.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도록 너무 짜거나 맵지 않게 또 부드러운 식감의 메뉴 위주로 신경 써서 준비됩니다. 세심하네요. 도시락 말고 혹시 반찬만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나요? 아, 밥은 내가 직접 해 먹을 수 있는데 매번 여러 가지 반찬 만드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 밑반찬 배달이요. 네, 밥은 직접 지으실 수 있지만 다양한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일에서 3회 정도 몇 가지 밑반찬을 만들어서 집으로 배달해드리는 서비스예요. 어르신 스스로 식사를 챙겨 드시면서도 영양균형을 맞추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르신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고요. 정말 세심하네요. 그 외에도 혹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다른 식사 관련 서비스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거라든지? 네, 아직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양사랑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짜주거나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교육해주는 영양관리 서비스도 있고요. 아, 식단 관리까지요? 네, 또 건강검진을 받거나 걷기 운동 같은 건강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식생활비나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현금처럼 지원해주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라는 시범사업도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에요. 와, 건강도 챙기고 지원금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농식품 바우처라는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국내산 신선한 농산물, 그러니까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잡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오, 장보기 지원이네요.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단순히 물품 구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식생활 교육하고 연계해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날씨가 아주 덥거나 추운 혹서기, 혹한기나 아니면 명절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긴급하게 식사나 식품 꾸러미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촘촘한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네요. 듣고 보니까 아, 나도 한번 신청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좋은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시는 건 아닐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유, 나라에서 하는 건 뭐든 복잡하고 서류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식사 지원 서비스 신청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정말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전화 한 통입니다. 전화 한 통이요?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에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있죠? 네. 거기에 전화하셔서 어르신 식사 지원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저도 밥 먹는 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전화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아, 전화하시면 담당 직원이 어르신의 상황을 여쭤보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 한 통으로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간편하네요. 혹시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또는 경로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곳에 찾아가셔서 식사 지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가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꼭 챙겨가시고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신다면 관련 증명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2번 걸음하실 필요 없이 더 좋겠죠? 네, 내역이나부 가면 좋겠네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계신데 혹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분들 도움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어르신이라면 그 복지로 웹사이트 www.복지로.go.kr 나 스마트폰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어르신 건강식 지원, 무료 급식, 도시락 배달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 복지로요? 네.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메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몸이 불편하셔서 전화하기도 어렵고 직접 찾아가기도 힘들고 인터넷 사용도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족이나 자주 만나는 이웃 또는 어르신을 돌봐주시는 생활지원사분께 부탁해서 대신 신청해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아, 대신 신청도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직접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집까지 찾아와서요? 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몸이 불편해서 직접 가기 어려운데 혹시 집으로 와서 상담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네요. 결국 중요한 건 혼자서 안 될 거야, 어렵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문의를 해보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료 급식소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괜히 이용했다가 눈치 보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오해들 때문에 이용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하면서 망설이시는 분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혼자 사시거나 건강 문제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 혼자 사시는지 여부, 식사 준비 능력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그러니 나는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오해는 그런 데라서 밥 먹으면 뭔가 좀 창피하고 남들 눈에 띄어서 낙인 찍히는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료급식소라는 이름보다는 경로식당, 행복식당, 건강밥상 같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은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졌고요. 아, 이름부터 다르네요. 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경로식당이 어르신들께서 매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는 즐거운 사랑방이자 중요한 사회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좋죠. 세 번째 오해는 혹시 공짜나 다름없으니 음식이 좀 부실하거나 맛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이건 어떤가요? 물론 운영하는 기관의 재정 상황이나 지역별 지원 수준에 따라 식사의 질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입맛을 고려해서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조리 과정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식사 비용 단가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고요. 아, 단가로 오르고 있군요. 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끼 지원 단가가 4,000원에 달하고요. 때로는 특별식을 제공하거나
기업이나 단체 후원을 통해서 더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군요. 자, 마지막 오해. 이런 서비스는 서울 같은 큰 도시에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동네 같은 시골엔 얜 없겠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도시 지역의 복지시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식사 지원 서비스는 전국 대부분의 시, 군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아, 전국적으로요? 네, 읍면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군 단위의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에는 없을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오해들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혹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원 대상 기준이나 서비스 종류, 이용 횟수, 신청 절차, 또 유료일 경우 이용 비용 등이 지역이나 운영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르다 중요하죠. 네, 그러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 등으로 미리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동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꼭 미리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냥 불쑥 찾아간다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전에 신청하고 상담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전 신청과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만약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식사 지원 서비스나 관련 바우처,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 바우처 같은 걸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중복 지원. 네, 이 점도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중복 지원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만약 장기간 집을 비우시게 되거나 예를 들어 자녀분 댁에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는 경우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시는 등 어르신의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미리 알려주셔야 해요. 아, 알려줘야 하는군요. 네. 그래야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또 다른 대기자분께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때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꼭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한 식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레르기 정보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을까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운영상의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민간 무료 급식소의 경우에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 후원이 줄어들어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이용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급식소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네요. 그럼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곳은 좀 괜찮은가요?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곳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지역별로 식사 지원 단가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아, 단가 차이요? 네, 예를 들어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대구의 한 구는 한 끼 단가가 2,300원인데 비해 서울의 어떤 구는 4,000원이 넘는 곳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원 단가 차이가 크면 어쩔 수 없이 식사의 질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렇겠네요. 참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한 끼에 8,000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식사 지원 단가도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도 좋은 취지지만 모든 경로당이 당장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낡거나 좁고 또 무엇보다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해 주실 분들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어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지원을 더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기존 무료급식에 대기자가 많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밥상이라는 이름으로 강서구와 동대문구에서 먼저 도시락 배달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 서울밥상 시범 사업. 네, 앞으로 이 사업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결국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료 식사 지원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제도가 단순히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입니다. 건강 지킴이요? 네.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실제 관련 연구나 통계를 보면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영양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섭취 덕분에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줄어들어서 노인 의료비가 연간 약 15%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 15% 감소면 정말 엄청난 효과네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이득이군요. 그리고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마음의 건강이잖아요. 혼자 식사하실 때 느끼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효과도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로식당 같은 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해요.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서비스 역시 배달해 주시는 분과의 짧은 만남과 대화, 안부 확인이 어르신들께는 큰 위안과 지지가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용자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밥 먹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진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낙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회적 교류가 늘고 외로움이 줄었다고 응답하신 비율이 70%를 훌쩍 넘습니다. 와, 70% 이상이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은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안전 확인 기능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배달 인력은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문이 잠겨 있을 때 위급 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네, 안전망 역할까지 결국 이렇게 건강도 챙기고 외로움도 덜고 안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즉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 이용자의 80% 이상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는 통계도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차려진 따뜻한 밥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밥은 생명을 이어가는 근본이고 정성껏 차려진 밥상은 때로는 어떤 약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 어르신 여러분, 혹시라도 식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유, 나는 괜찮다. 혹은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제도들을 꼭 한번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 힘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무료 식사 지원 제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 또는 어르신의 가족분들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혼자 식사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 한 통하는 그 작은 용기, 혹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한번 문의해보는 그 관심이 어르신께 따뜻한 밥상과 소중한 인연,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코 도읍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께 마땅히 제공해야 할 권리를 당당하게 참는 일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혹시 주변을 둘러보시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 것 같은 이웃이나 친구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 정보를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더라, 한번 알아봐라 하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의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서로서로 알려주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어르신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방송을 들으신 소감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가득 담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양보와 배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하지만 어르신 본인의 건강과 행복도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모든 어르신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할 권리를 누리실 수 있도록 더 든든하게 뒷받침해 드릴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